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문학작품 해설 특강 시간이고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석이라는 시인이 나왔으니까 백석 시인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석의 시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가볍게 이 작품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요.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홀로 머무는 화자가 지나온 삶을 차분히 응시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삶의 자세를 성찰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가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전문을 다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부재한 상황이구나. 그리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까지 없어졌구나. 매우 궁핍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라고 해서 이 살뜰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단란하고 오붓한 가정을 살뜰한이라고 합니다. 알뜰 살뜰한의 그 살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부모며 동생들하고도 멀리 떨어져서, 여기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부모며 동생들, 아이고 너무 고착하죠?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조금 화면을 확대해서 하자면 화자의 처지다. 이제 이 부분이 화자의 처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삼각형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 어느 바람 세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허용으로서, 여기 조금 주목할게요. 이 세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허용으로서 원래 센이라고 해야 되는데 센을 이제 시적 허용으로 늘려서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실적 문제로 인한 고향을 잃고 가족 공동체의 비극을 표현하는 구절이었고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바람과 추위 삼각형 해주시고요. 여기 두 개 이어주셔서 시련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허는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목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바로 박시봉이다. 그래서 주인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사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시 그냥 여러분 향토적인 시어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시 향토적인 시어입니다. 네,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한 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 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방 한 칸을 이제 한 방이라고 하는 건데,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일단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이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화자가 현재 있는 그런 공간적 배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좋지 못한 배경이라고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래서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나 혼자도 너무 많대, 버겁대 라고 하는 상황이죠. 바로 그렇죠. 화자의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화자가 어려운 생활을, 그런 어려운 형편을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구죠. 정리하시고요. 뒷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당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뒷옹배기 북덕불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네모 그리고 아까 나왔던 요 사까지 네모에서요, 요거 세 개를 연결해서 요 세 개를 이렇게 연결 대충 해서 향토적인 시어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향토적인 시어로 이제 화자의 그것을 표현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맞는 선지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뒹굴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우선은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 색깔을 조금 이제 바꿔볼게요.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라고 하는 것에서 뭘 느끼는 겁니까? 회환의 정서. 회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탄이죠. 그래서 회환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고 하는 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지난 일을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것이었다 해서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내 가슴이 꽉 메워지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괴이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워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은 이제 요 세 문장을 묶어주시고요. 요 세 문장을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슬픔과 회한을 느끼게 하는 지난 시절,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지난 시절 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꽉 메이고 내 눈에 눈물이 핀 괴며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워 적은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지난 시절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리고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요 문장과 조금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살짝 문장의 유사 반복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필기하고요. 요 문장 자체가 바로 화자가 느끼는 삶에 대한 체념이죠.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화자가 이제 지나온 시절에 대한 회한과 또 한탄, 또 아무런 현실에 대한 절망까지 느끼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고 가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제 여러분이 그러나 라고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바로 너무 많이 반복했죠. 시상의 전환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상이 전환된다.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조금 이상하게 써지는데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뒤에서부터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앞에서 어떻게 말했어?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나의 그 회한적인 그 과거의 모습을 되새김질하고 또 습내나는 축구 누구탄 방에서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매우 큰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러나를 바탕으로 이제 긍정적인 상황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 시상의 전환은 요렇게 앞과 후로 전후로 조금 약간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라고 되어 있죠. 고개를 든다 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암울한 상황에서 조금 더 나를 일으켜 세워서 희망적인 태도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들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어야 되는 거 눈에 뜬다. 높은 천장을 높은 것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약간 선생님이 눈을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보자면 천장은 약간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내가 이 천장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내 눈을 약간 위로 쳐든다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상승적인 표현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승적
표현. 그래서 긍정적인 시어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임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라고 되어 있죠. 우선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무기력한 자아를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문장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자기들보다 이것들이 뭔데 자기잖아요. 이것들이 뭔데 화자야 화자. 이것들이 화자인데 이 화자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대. 그러면은 이 더 크고 높은 존재는 화자의 의지를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라고 되어 있죠. 얘들아, 누가 나를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어? 아니야,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야. 근데 누가 나를 마음대로 굴린대? 이 말은 즉 여기 문장을 한 번 더 현관펜에 쳐보도록 할 건데 이 문장이 바로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리해주자면 이 운명론적 세계관은 백석의 여기도 백석의 시인인데 이 시도 이제 백석의 시인이죠. 흰 바람벽이 있어라고 하는 것과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작품에도 운명론적 세계관이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존재하냐면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기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하늘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남신 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왔으니까 이 공통점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해쯤에서는 더러 나주 손에 쌀랑쌀랑이라고 하는 쌀랑쌀랑이라고 하는 거 그냥 가볍게 체크하시고요. 그냥 의태어죠. 그래서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 여기서 약간 추상적 관점의 구체화 정도 쓰였습니다.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뒤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있어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면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갈매나무가 여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어두운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인데 굳고 정한 갈매나무란 나무를 화자가 생각하고 있대요. 이 갈매나무는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을 견디는 내는 의지적 상징물로서 화자가 생각하는 거니까 객관적 상관물로도 볼 수가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갈매나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위로 잠깐 올라오면은 무기를 여기 운명론적 세계관 부분 잠시 보자. 여기 선생님이 설명 안 해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무기력한 자아와 삶의 불가항력성 저항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운명이 이끌려온 삶에 대한 이게 이 모든 게 자기가 생각한 이 모든 게 다 운명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작품이고요. 작품에 대한 조금 전반적인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시와 서정시로서 고백적, 반성적, 의지적 제재는 유랑인의 외롭고 무기력한 삶이며 주제는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로서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라고 하는 작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특징을 조금 쓰도록 할게요. 색깔 바꿔서 자, 특징 1번
우선은 편지 형식을 빌려서 화자의 근황을 나타냈습니다. 약간 편지 형식을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평안도 방언과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그 화자의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향토적 시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 향토적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쉼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안에도 없고 없어지고 여기 또 져서 저물어서 불고 등등 굉장히 쉼표가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했냐면 내재율을 획득했다라고 했습니다. 내재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율격이라는 건데 쉼표를 사용함으로써 계속 이렇게 문단을 끄는 거잖아. 내재율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산문적 서술을 통해서 산문적 서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이 산문적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길게 쫙 써내려갔다는 거야. 이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어엿하면 좀 시로 속하거든요. 시로 속하는데 시는 보통 이렇게 연이 구분되어 있잖아.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쫙 내용이 산문적으로 소설 형식으로 쫙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문적인 서술이 쓰였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빅섬이라는 시인은 이제 워낙 향토적인 시어를 많이 사용한 시인이고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주의를 바탕으로 이제 시들을 많이 작성한 시입니다. 네. 그리고 삿이론배기 북덕불 아까 정리해드렸죠. 향토적인 시어로서 약간 예스럽고 정감 있는 분위기를 주고 그래서 일제강점기로 바탕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핍박 속에서도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했던 시민들의 그런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백석의 의지를 반영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갈매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하얗게 눈을 막고 있는 이렇게 지조 있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실현 속에서도 의연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화제의 의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시제가 바로 이 갈매나무라는 시어고요. 그래서 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 요 그러나를 바탕으로 이제 화자의 인식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설이었고요.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